오늘은 8회차 수업이니까 1회차 수업에서 다뤘던 3D 프린터 소재를 잠깐 다시 리마인드 해보면 3D 프린터의 소재는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랬죠. 실제로 3D 프린터를 출력할 때 사용되는 소재의 물질이 어떤 종류냐, 금속이냐, 플라스틱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분류가 소재의 가공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액체냐, 필라멘트냐, 뭐 분말이냐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배포해드린 자료에 보시면은 이런 표가 있었을 겁니다. 3D 프린팅 방식과 이제 소재가 이렇게 이제 몇 가지로 분류가 되어 볼 수 있었죠. 자, 오늘은 네, 이제 소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1회차 때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 살펴볼 소재는 이제 3D 프린팅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레진이라고 부르는 이 수지 계열의 플라스틱,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으로 된 소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도 분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3D 프린터를 배울 때 가장 많이 이제 소비가 되는 3D 프린팅 방식이 이제 FDM이고 그 FDM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소재가 PLA하고 ABS 두 가지 소재가 이제 그 사용 비중이 가장 높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분류가 그렇게 나뉘는 게 아니라 열 가소성 소재와 열 경화성 소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열 가소성 소재 같은 경우는 소재를 이제 가열을 해가지고 녹이게 되면은 이제 용융을 하면 어, 소재가 이제 물성이 변하는 거죠. 뭐좀 끈끈한 액체 상태로 변했다가 다시 이제 상온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일반적인 플라스틱의 원래의 소성을 이제 유지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열 경화성 소재 같은 경우는 가열을 하면 이제 경화가 돼버리는 성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열 가소성 소재가 이제 아무래도 3D 프린팅, 가열을 해가지고 출력하는 방식에는 많이 쓰이고요. FDM 같은 경우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가열을 했다가 식히는 방식이니까. 반면에 이제 뭐 SLS나 신터링이라고 하는 SLS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분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녹여가지고 출력을 하는데요. 그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열 경화성 소재도 분말 상태로 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이 사용되는 열 가소성 수지, PE, PP, PVC, PS, ABS 등이 이제 5대 범용 수지라고 하는데요. 모두 열 가소성 수지고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열 가소성 소재가 있습니다. 이 소재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사실 그 사출에서는 우리 사출 성형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열 가소성 소재와 열 경화성 소재도 이제 들어가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 가지고 성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좀 익숙한 편인데 3D 프린터 쪽에서는 ABS PLA 정도가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PETG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플렉서블 소재 때문에 이제 우레탄 계열 소재들을 같이 좀 이렇게 사용 범위가 이제 좀 확대가 되는 정도죠, 현재. 그래서 사실 3D 프린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한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제 출력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시게 되면 3D 프린터 엔지니어로서
직업화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제작이나 이런 의뢰가 여러 가지 열 가속성 소재로 이제 요구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ABS나 PLA에 최적화되어 있는 장비로는 출력하는데 조금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출력 온도도 많이 다르다 보니까 270도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장비가 견딜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고온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수축이 또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레이어로 출력을 하는, 그러니까 레이어를 하나씩 쌓아가면서 출력을 하는 3D 프린팅 방식의 경우는 이제 수축에 불리할 수가 있죠. 사출에 비해서. 사출도 이제 수축이 많이 있지만 레이어로 적층을 하는 3D 프린터는 조금 더 심할 수 있죠. 네, 경우에 따라서. 자, 그래서 그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소재를 이제 그 유사한 기능을 가진 소재로 뭐 대체 출력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능사 시험에서는 한 문제 정도 아마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꾸준하게 출제는 되는데 출제 범위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실무상으로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어떤 목적으로 이 소재를 가지고 물건을 제작을 하는지 정확히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뭐 대체 소재 같은 걸 활용해서 제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꼭 그 소재를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판단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재에 따라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출력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많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자, 일단은 그 표에 나와 있는 소재 정도는 이제 이 밖에도 굉장히 이제 소재가 많지만 표에 정리되어 있는 소재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흔하게 이제 볼 수 있는 소재들 위주로 정리를 쭉 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째 칸에 나와 있는 소재가 ABS네요. 네, ABS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자, ABS 우리가 그 플라스틱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흔하게 듣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회차 때 ABS랑 PLA 소재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렸지만 AB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외장재에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전기 도금이 되는 특징이 있어서 크롬 도금 같은 것들 장난감 이런 데서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뭐 레고라든지 이런 블럭들. 자, ABS 같은 경우는 우리 이게 다 외우려고 그러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그 사실 이제 특성을 알고 계셔야 돼요. ABS면 어떤 특징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처음 듣는 말인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외우기가 쉽지 않으니까 저는 좀 물건으로 외우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ABS의 특징은 기계적 강도가 굉장히 좋고, 네, 가벼우면서도 이제 강도가 좋은 편인 거죠. 그리고 적당한 그 플라스틱이 갖고 있는 연성도 갖고 있고, 또 특이한 점이 이제 전기 증착 도금이 가능해요. 도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외장재의 여러 가지 뭐 색상이나 아니면 이제 그 메탈 재질의 마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용도가 여러 가지 외장재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장난감 같은 거나 아니면은 그 우리 자동차에 보면은 그 금속 같이 생겼는데 만져보면은 플라스틱인 경우가 있죠. 네, 그런 경우에 소재가 ABS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금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도금하고 도장이 또 달라요. 마감 중에.
도장은 우리 수지를 이렇게 액상 상태로 해서 이렇게 뿌리는 게 도장인 거고, 도금은 수지가 아니라 금속 종류를 입히는 거죠. 그래서 도금하고 도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ABS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장점 때문에 외장재에 많이 쓰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C가 보이는데요. 네, 폴리카보네이트라고 많이 부르죠. 네, PC 같은 경우는 강도가 네, ABS보다 더 좋고, 네, 인성도 굉장히 좋고요. 어, 그 절연성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이렇게 높은 전류가 통했을 때 전기가 차단이 돼야 그 사용자가 안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 제품이나 또 그 PC 같은 경우는 특징이 투명도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여기 나열되어 있는 소재 중에 투명도가 제일 좋은 거는 물론 아크릴이 되겠습니다. 밑에 아크릴이 있죠. 네, 근데 PC도 굉장히 투명도가 좋기 때문에 투명성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크릴과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아크릴 소재 가지고 안경알은 만들지만 우리 뭐 안전용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스키 고글이나 아니면은 뭐 산업 안전용 어떤 뭐 고글 같은 것들 다 PC로 만들거든요. 이유가 충격을 받았을 때 이제 아크릴은 날카롭게 이렇게 비산이 돼서 깨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PC 같은 경우는 거의 깨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고강도이면서 또 부러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PC 같은 경우는 안전용품으로 안전용 고글 이렇게 외워두시면 여러 가지 특징을 함축해가지고 암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 자동차에 보시면 투명도가 좋으니까 우리 자동차에 보시면은 헤드라이트가 있죠. 헤드라이트에 투명한 커버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PC로 많이 만든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PP네요. 네, PP는 내열성 및 내화학성이 굉장히 우수한 소재로서요. 내화학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 김치 용기 같은 것들 이런 거를 만들어도 네, 그 용기가 상하거나 이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식품 용기 같은 데도 많이 쓰이고 자동차 부품이나 또 내열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어, 내열형 부품에도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유도 내열성이 좋아서인 거죠. 그래서 PP 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 용기로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OPP 테이프 이런 것도 있죠. 얇게 만들어 가지고 강도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테이프 같은 거에도 사용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P네요. 네, P는 어, 고밀도, 저밀도 뭐 여러 가지 종류의 P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네, 비중이 낮아서 경량성이고 유연성이 좋고 어, 또 안정적이기 때문에 분자 구조가 그래서 포장재나 용기나 이런 데 많이 쓰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P가 폴리에틸렌입니다. 그래서 PS랑 좀 유사한데 그러니까 폴리스틸렌이죠. PS는 스티로폼에 사용되는 게 있고 스티로폼이 이렇게 하얗잖아요. 보시면 P 포장재는 비닐 같은 쿠션이 있어요. 좀 이렇게 쿠션 재질인데 좀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발포된 소재가 많이 쓰이죠. 포장재로도. 자, 그리고 PS는 무미, 무치, 무독성이기 때문에
또 가볍고요. 물에도 뜨죠. 발포 제품들 보면. 대신에 이제 내충격성이 약하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재 및 포장 용기 등이 사용이 됩니다. 스티로폼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일론은 그 제품 이름이고요. P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폴리아미드라고 보통 부르고, PA도 특수한 용도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강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내마모성이 좋아요. 내마모성이라는 거는 이게 반복적으로 표면에 마찰이 왔을 때 이제 마모가 되는 성질을 뜻하죠. 그래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PA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구 같은데 이 밑바닥에 들어가는 부품들 아니면은 의자에 보시면 이제 캐스터라고 바퀴가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네, 마찰을 많이 받기 때문에 PA 부품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강도가 좋고 뭐 내열성도 좋은 편이라 기계 부품이나 최근에는 이제 그 주방용품에도 네, 내열성이 굉장히 좋아서 주방용품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크릴이 되겠습니다. 자, 아크릴은 그 투명도가 일단 굉장히 좋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내품화성이 좋아요. 비바람에도 강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인데, 우리 안경알이 아크릴이고요. 또 하나는, 네, 우리 길거리에 이렇게 가다 보면 간판이 있죠. 네, 간판이 아크릴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햇볕을 많이 받는 데다가 네, 변색이 되면 안 되죠. 햇볕을 받아서. 그리고 비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풍화작용이 있거나 이래도 안 되기 때문에 내풍화성이 좋은 아크릴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 아크릴은 네, 기계적 성질은 그렇게 좋지 않죠. 이렇게 충격에 굉장히 약한 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테프론은 우리 여기 3D 프린터 구조에 나오죠. 조금 넘어가면 네, 여기 보시면 노즐에 노즐 안쪽에 테프론 튜브가 들어가 있고 이 튜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죠. 소재가 뜨거운 온도로 녹기 때문에 네, 이 녹은 소재가 금속성 부품에 이렇게 협착이 되면 안 되니까 네, 테프론 튜브가 들어가서 네, 협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테프론 튜브는 대개 이제 내열성이 장점이기 때문에 사실 그 FDM 방식으로 뽑기 좀 어렵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하고요. 뭐 340도 이 정도가 제가 알기로 이제 녹는 온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서 출력하는 FDM 프린터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출력 온도가 높은 플라스틱을 가지고 이제 성형을 하려면 3D 프린팅에서는 SLS가 대안으로 사용이 됩니다. 가루로 가공을 한 다음에 레이저로 녹여가지고 성형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페트가 있는데 PET. 우리 페트는 이제 많이 사용이 되죠. 뭐 음료수 같은 거를 담는 그 음료수병이나 아니면 뭐 우리 뭐 소다수 같은 거로 담는 뭐 사이다 같은 거로 담는 그런 병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내약품성이 우수하고 내열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밑에 이제 진공 성형에도 많이 사용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뭐 페트병이라고 하죠. 네, 그런 데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 우리
그 테이크아웃 할 때 커피 같은 거, 네, 거기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3D 프린터에서는 PETG라는 소재를 최근에는 이제 FDM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대신 출력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ABS보다 더 까다로운 편이다. 왜냐하면은 점도가 좀 떨어집니다. 출력할 때 보면. 자, 그리고 TPU는 네, 우레탄, 우리가 흔히 이제 우레탄이라고 하는 소재인데요. 유연성 부품을 제작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고무, 뭐 라텍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비싸니까 이제 우레탄 소재를 이용해 가지고 녹인 다음에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연성 부품이나 탄성이 필요한 부품에 사용이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인조 가죽 같은 것을 들 수가 있겠네요. 네, 그 밖에 여러 가지 네, 이 이제 언급된 열 가소성 소재나 열 경화성 소재 외에도 여러 가지 소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표기되어 있는 사용 온도라는 거는 네, 이 온도가 이제 넘어갔을 때 그 어떤 기계적 성질이 이제 떨어져서 네, 좀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뜻에서 적어 놓은 거고요. 자, 출력 온도라는 거는 3D 프린팅에서의 출력 온도지 참고로 이 소재의 녹는 점을 표기해 놓은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주석을 보시면 일부 소재의 경우에 가열을 하게 되면 환경 호르몬이 나오거나 인체에 유해한 소재 같은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출력 과정에서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일부러 이제 개방형이 아닌 밀폐형 3D 프린터를 쓰는 이유가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소재에 대해서 판매되는 소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건강에 유의하기 위해서 이제 가열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인 영향이 있는지 꼭 살펴보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3D 프린터에 대한 소재를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자, 최근에 이제 PVA와 HIPS 같이 다른 소재를 혼용해 가지고 출력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서포트 같은 거를 동일한 소재로 출력하게 되면은 동일한 소재끼리는 강하게 점차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분리하게 되면은 후처리 후가공을 하더라도 자국이 조금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소재로 출력을 하고 용제를 이용해 가지고 녹이거나 하는 경우가 요즘에 이제 많아졌습니다. 네, 동영상을 Yes, 하나 it 보도록 tends to leave a 하겠는데요. discolorment as the stress, propagates. Printing with dissolvable, so worry about being able to reach in with pliers. You can just soak 자, the 지금 part in a 보시는 solvent to 장면은 remove all of that support material. 두 가지 듀얼 let me load 노즐을 up my 가진 bullet 3D extruder with both 프린터로 ABS and 두 hips, 가지 and 소재를 let's 이제 get to 출력을 some 하는 거예요. printing. 노즐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지금 파란색은 ABS고 흰색은 HIPS라고 나오네요. 이 두 소재는 원래도 서로 간에 잘 점착이 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서로 잘 안 붙습니다. 때문에 그냥 분리도 가능하고요. ABS supports from this would be almost impossible. So hopefully, 조금 이제 less 넘어가 time 보면 needed for that. And I heard that the hips filament doesn't. So I'm curious. Oh yeah, you can see how it just kind of pulls 이런 away 식으로 from. If we can, 서로 see 이제 that 붙어 있지 removes 않고 with 분리가 되죠. absolutely no lime you need is bottles, and it was really easy to. Right on the internet. 또는 이제 It really 이런 helps 서로 if 다른 this is 성질의 a little heated. I don't have a heater on hand. And 용매를 if there's 이용해서 constant 이제 motion 녹일 in 수도 order to 있어요. get fresh laminine 한쪽 to 소재만 the support 녹이는 material. 거죠. I don't exactly have that either, but I can sit here and I can shake it and see what happens. 자,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게 PVA가 되겠습니다.
This model is printed using Ultimaker PVA and PLA in dual extrusion. Let's take a closer look at how 네, PVA 이거는 works 이제 with Ultimaker 얼티메이커 3. 큐라를 배포하는 PVA is a 회사죠. support material that dissolves in water. 얼티메이커사에서 It's printed using dual extrusion 판매하는 on the 이제 듀얼 Ultimaker 노즐 3. 제품인데요. It is ideal for printing complex geometries that require support for large overhangs, 네, 한 deep 두 internal 번째 cavities, and 네, intricate 소재로 이제 structures. PVA, With 폴리비닐 PVA support 알코올이라고 material, 하는 models 수용성 like this gyro can be 레진을 printed in place without any 네, 장착을 post-printing 하고요. assembly. 네, 서포트로 Traditional methods won't allow 활용하고 for this 있는 kind of 모습이 production. 되겠습니다. Cura automatically identifies which part of your model requires PVA support. PVA fully supports the 네, print 근데 right 이 from the bottom 소재는 of the model 가격이 to the 조금 narrowest 높은 cavities. 편이에요. With its great thermal 보시는 stability, 것처럼 이렇게 많이 Ultimaker 쓰기에는 PVA 조금 is more 부담은 resistant to degradation, which guarantees a better 네, print 하지만 quality for 복잡한 longer periods of 형태를 time. 네, Once the 후가공 print is 없이 finished, 편하게 simply place it in water to 네, dissolve 그리고 the 이제 PVA. 깨끗한 You won't need any harmful 네, 표면을 chemicals 얻을 as 수 the 있는 material 장점이 있죠. completely dissolves 수용성 in tap 소재이기 water alone. 때문에 The 물에 PVA is 녹이는 also 장면이 되겠습니다. completely biodegradable. Once the PVA has dissolved, rinse the model and let it air dry before doing any additional post-processing. 자, 그래서 PVA, HIPS와 같은 네, 소재도 있고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왁스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소재를 이제 혼합해가지고 이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면은 좀 더 좋은 출력물을 얻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소재를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소재를 이렇게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If you have ever 일상생활에서도 wondered what the usable temperature range of the 이 동영상도 잠깐 A has the property that imagine that you're freshly 3D printed and take out tests. So I played go into 일상생활에서도 tests.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PLA나 아니면은 ABS나 이런 거를 So I placed the first set of specimens in 네, the 리얼성 jig 지금 and heated 테스트를 up my 해보는 것 circulating 같은데요. air oven. I also placed a barbecue thermometer next to the specimens to get a live 가끔 reading 기구를 of the 이렇게 사용하다 temperature 보면 and to see how it differs from the set value. The first test features a high temp PLA, 온도라든지 PETG, another high temp 힘이라든지 어떤 filament, 스트레스에 standard 의해서 PLA, and 변형이 되는 ABS. 상황이 I 올 수 always place 있잖아요. the as printed specimen 네, next to 보시면 the 빨간색이 annealed one, PETG고 denoted with a T. So the first thing I 검정색이 noticed was that PLA고 even though my oven can 파란색이 hold the ABS set 이렇게 temperature 나와 quite 있습니다. well, 다 the 3D control 프린팅에서 많이 쓰이는 algorithm leads to 소재죠. quite significant overshoots during the heat up, which I had to and always held it for 5 minutes. So the high 자, temperature 그래서 PLA started 60도에서 보시면 전에 설명드렸지만 PLA가 내열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60도가 되면 기구적 성질이 많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할 때는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소재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대체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그 소재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따져서 대체 소재를 사용하셔야겠죠. 소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든 소재를 우리가 전부 다 구비해 가지고 작업하기에는 softening at first at 상당히 55 부담스러운 degrees Celsius. 경우가 At 많아요. 60 degrees, 그래서 standard PLA followed. 3D The 프린팅에서는 tempered 대체 specimens, 소재를 on the other 사용하는 경우가 hand, 굉장히 were totally 많습니다. fine. At 80 degrees, both PETG specimens started to soften 자, 80도에서 significantly, 이제 as well as PETG가 the unannealed high 휘어버린 temperature 모습을 볼 수가 filament 있네요. from 3DK PLA는 Berlin. 완전히 At around 덮였습니다. 110 degrees, both ABS specimens failed as expected. Now it gets interesting. I further 자, 그래서 열 가소성 소지 중심으로 소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마지막 수업인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는 일단은 기능사 실기시험에 출제되었던 1회차 시험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시험 문제를 예상 문제랑 이런 시험 문제를 먼저 풀어봐야 되는 이유가 시험 문제의 경향을 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공부를 해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회차 때 그 지필 시험이 어떤 카테고리에서 어느 정도로 출제되는지 그 비율이나 경향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자료를 올려드릴 거예요. 요 문제풀이는 그래서 요거는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보시도록 하고요. 자, 요 내용이 이제 우리 기능사 필기시험 1회차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0문제예요. 페이지가 하나, 둘, 7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문제인데 이 60문제는 2교시랑 3교시에 다 풀어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시간이 좀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시간에 이제 추가로 만든 모의 기출 문제를 마저 다 풀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80에서 100문제 정도 문제풀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기능사 시험이 어떤 형태로 출시가 되는지 파악을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필기시험 동영상이 현재 24시간인 거죠. 24시간 동안 제가 필기 강의를 해드렸는데 추가로 공부를 조금 더 하셔서 보완을 하셔서 시험을 보시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풀이를 제가 쭉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교시 동영상을 조금 짧게 먼저 마치고요. 10분 쉬었다가 2교시랑 3교시에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쉬셨다가 2교시부터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